속보, 전강위 회의록 단독 공개. 원래 진짜 감독은 역대급 충격 경악. 미쳐버린 축협. 회의록 공개 파장.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까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표면적인 문제는 없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후속 업무를 이어간 이임생 기술이사가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과 4명의 위원이 사퇴하면서 이임생 기술이사와 박주호 등 5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 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에 전원 동의했습니다. 한 위원은 최종 후보를 면접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면담 후 위원회의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했고 협회에서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유럽에서 박은호 포획 감독을 면접하고 귀국하자마자 홍명보 감독을 만나 감독직을 제안한 이임생 이사가 이를 위원들에게 공유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임생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유출 우려 탓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미팅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언론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5명의 위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왔고 최종 결정해도 되겠느냐고 동의 얻어낸 다음에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주호 전 위원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줄 몰랐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판단은 이임생 총괄이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결과를 모르고 전 이게 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뭐야 바로 결과가 나왔네.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이후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좌초됐던 만큼 사퇴 배경도 쟁점입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정혜성 위원장, 이임생 기술이사, 박주호 전 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손흥민 플러스 이강인이 다 해줘. 홍명보 감독 전면 반박 직접 변화줬다. 무전술 동의 못해. 홍명보, 고시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무전술 논란을 전면 반박했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특정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취재진의 공격 전술 질문에 특정 선수 의존,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경기 중 전술 변화를 줬고 그게 맞았다며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완벽하게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홍명보 감독은 9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경기를 치렀다. 복귀 전인 팔레스타인과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비겼고 오만 원정에서는 3대1로 이겼다. 3차 예선 첫 승전골을 올린 홍명보 감독은 26인 중 국내파 12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해외파는 오만 현지에서 각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오만과 경기에서 한국은 손흥민의 한 골 2도움 맹활약에 힘입어 승리했다.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막바지 손흥민의 왼발 중거리포가 터졌고 후반 추가 시간 주민규, 불산 HD의 쐐기포가 터졌다. 홍명보 감독은 두 경기 모두 이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1차전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고 2차전에서 냈다라며 취재 시작이다. 나쁘지 않은 결과다.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좋은 생각을 가진 경기들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60,
경질 후 2번의 임시사령탑 김도훈, 황선홍, 체제에서 2차 예선을 통과했다. 홍명보 감독은 팀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 선수와 코치진과 함께 소통했다. 짧은 시간에 서로의 생각을 좁혀가는 상황이었다며 뒷차전이 더 나았다. 팔레스타인도 후반전이 전반보다 좋았다. 잔여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는 10월 한국은 3차 예선 3번째 경기에서 요르단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요르단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한국에 0대2 패배를 안긴 바 있다. 15일에는 이라크와 홈 경기에서 만난다. 한국은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 오만,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와 B조에 묶였다. 3. 손흥민. 오늘 밤 한가위 축포 2토끼를 잡아라. 오만 원정에서 절정의 폼을 뽐낸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로 돌아가 북런던 더비를 치른다. 손흥민은 오만과의 월드컵 3차 예선 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 대한민국의 3득점에 모두 관여하며 짜릿한 승리를 이끌었다. 골 감각을 살린 손흥민은 기세를 이어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3경기 연속 골이자 통산 9번째 득점에 도전한다. 최근 맞대결에서 절정의 골 결정력을 뽐내온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단 이후 북런던 더비 첫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 24대 25 프리미어리그 PL 4라운드에서 성사된 북런던 더비는 오늘 15일 일요일 밤 10시 킥오프된다. 손흥민은 홈에서 펼쳐질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연속 골을 이어나갈지 관심이다. 북런던 더비 3경기 연속 골이자 에버튼전 멀티골에 이은 홈 2경기 연속 골을 노린다. 만약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2골을 추가할 경우 2가지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우선 해리 케인, 14골. 바비 스미스, 10골. 아데바요르, 결골에 이어 북런던 더비 2자릿수 골을 기록한 역대 4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두 번째 기록은 PL 역대 최다 득점 19위 진입이다. PL 통산 122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공동 19위 라힘 스털링, 드와이트 요크, 미상 123골에 한 골 차 뒤처져 있다. 아스널 소속으로 출전을 앞둔 스털링이 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득점 경쟁 역시 관전 포인트다. 주장 완장을 찬 이후 펼쳐진 2번의 북런던 더비에서 3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이번에는 득점과 함께 팀 승리도 이끌지 주목된다. 두 팀은 라이벌 매치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패배한 토트넘은 최근 아스널 상대 열세를 뒤집어야 하고, 아스널은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수적 열세 끝에 무승부에 그친 아쉬움을 털어내야 한다. 특히 라이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고 A매치에서 발목 부상을 입은 캡틴 되데고르마저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축 선수가 이탈했지만 최근 맞대결에서 웃고 있는 팀은 아스널이다. 최근 5번의 북런던 더비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연승을 거둔 바 있다.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역시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맞대결 2경기 연속 골을 기록 중인 만큼 녹 7 두 선수가 이번에도 골망을 흔들지 관심이 모인다. 올 시즌 초반이지만 아스널은 2승 1무를 기록하며 승점 7점을 따냈고 토트넘은 1승 1무 1패로 4점을 올렸다. 두 팀의 격차는 승점 3점으로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6점으로 벌어질 수도, 동률을 이룰 수도 있다. PL 최대 앙숙관계인 토트넘과 아스널의 196번째 북런던 더비는 오늘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된다.
연휴와 함께 찾아온 추석 특선 북런던 더비는 TV 채널 스포티비 프라임, SPOTV 프라임,과 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 SPOTV NOW에서 만나볼 수 있다. 4. 홀슈타인 킬이 어려움을 겪을 때 김민재가 있었다. 풀타임 활약 극찬. 케인 해트트릭, 바이에른 뮌헨은 대승. 바이에른 뮌헨은 홀슈타인 킬을 상대로 케인이 공격수로 나섰고 코망, 무시알라, 나브리가 공격을 이끌었다. 팔리냐와 킴미히는 중원을 구성했고 게레이로, 김민재, 우파메카토, 보이가 수비를 맡았다. 골문은 노이어가 지켰다. 바이에른 뮌헨은 홀슈타인 킬과 맞대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무시알라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무시알라는 케인의 침투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홀슈타인 킬 골문 구석을 갈랐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7분 케인의 추가골로 점수차를 벌렸다. 케인은 나브리의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홀슈타인 킬 골망을 흔들었다. 홀슈타인 킬은 전반 13분 자책골까지 기록했다.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을 돌파한 무시알라가 골문 앞으로 연결한 볼이 홀슈타인 킬 미드필더 램베리의 다리에 맞고 굴절된 후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43분 케인의 멀티골과 함께 대승을 예고했다. 케인은 왼쪽 측면에서 코망이 낮게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이어받은 후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전을 크게 앞서며 마친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20분 올리세가 득점 행진에 가세했다. 올리세는 팀 동료 데이비스의 슈팅을 골키퍼 바이너가 걷어내자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재차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홀슈타인 킬 골망을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홀슈타인 킬은 후반 37분 지고비치가 만회골을 터뜨렸다. 지고비치는 팀 동료 푸차즈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바이에른 뮌헨 골문을 갈랐다. 바이에른 뮌헨의 케인은 후반전 추가 시간 해트트릭에 성공했다.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케인은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고 바이에른 뮌헨의 대승으로 경기가 종료됐다. 김민재는 홀슈타인 킬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112번 패스를 성공해 패스 성공률 92%를 기록했다. 8번의 볼 경합 상황에서 5번 승리했고 드리블 돌파는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의 홀슈타인 킬전 활약에 대해 평점 7.2점을 부여했다. 독일 매체 메르쿠르는 김민재의 홀슈타인 킬전 활약에 대해 김민재는 장거리 여행을 했고 서울을 다녀온 지 이틀 만에 복귀전을 치러야 했다며 홀슈타인 킬이 공격을 전개할 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김민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독일 매체 포커스는 김민재는 2번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했고 홀슈타인 킬전에서도 센터백으로 출전했다.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면서도 부파메카노에게 위험한 패스를 했을 때 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는 김민재는 홀슈타인 킬의 공격을 매우 자신감 있게 방어했고 중요한 공중 결투에서 모두 승리했다면서도 실점 상황에선 불안정한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는 뜻을 나타냈다.